저는 강희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연계 쪽 컨설팅하고 그리고 자소서 맡고 있고요. 오늘 앞에서 지금 강한 소장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소서하고 생기부 마무리 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홍보를 하고 가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과 쪽 입시 정보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틈틈이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앞에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올해 입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서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과를 고르는 일입니다. 과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 자체가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과 선택을 그럼 어떤 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들 지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올해 전수생들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재수학원들의 등록생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가대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고 해서 일단 재학생들 경우에는 정시까지 밀리면 올해 정말 안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들의 그 재학생과 N수생의 성적을 비교한 통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재학생하고 재수생의 정시 모집 비율을 보시면은 항상 재수생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이 37%고 재작년에는 43%, 그전에는 43%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서울대 정시를 가져가는 비율이 4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시가 N수생이죠. 재수생 3수생 이상이에요. 실제로 N수생이 어마어마하게 강세인 거 맞고요. 올해는 이게 더욱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정시까지 밀리면은 상위권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로 올해 반수생, 재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정시까지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시에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수시에서 마무리를 보셔야 되는데 올해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요겁니다. 블라인드 평가. 올해부터 지금 대학 측에서 교육부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7월 8일 날 난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 보시면은 지금 고3 그 블라인드 평가라는 게 일단 학생들의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들을 생기부에서 다 지우고 학교의 후광을 완전히 없애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시스템을 처음에는 자동으로 하려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보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생기부를 지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생기부 마무리를 해주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계세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블라인드 평가에 그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된 서류까지 같이 제공하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대학에 평가하는 각 사정관 분들이 블라인드가 된 서류하고 블라인드가 안 된 서류 두 개를 같이 받아요. 같이 받고 블라인드 된 서류로 평가를 한 다음에 블라인드 안 된 서류를 가지고 학생들의 자소서랑 추천서를 매칭을 하는 작업을 올해 그렇게 번거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목상으로는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블라인드까지 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입사관들이 사실은 블라인드 안 된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학교인지는 알려고 하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얘가 여기 어디냐, 외대부 친구구나, 아니면 대원외고 친구구나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양심에 맡기고 블라인드 평가를 해라라고 교육부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블라인드를 양심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수강 효과가 사라질 텐데, 당연하겠지만 아마 일부 학교들, 연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나 성황대처럼 승무이나 자사를 좋아하는 학교들은 이걸 안 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봐요.
있어요. 실제로 거기가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가 안 되고 예전처럼 이제 그런 학교의 후각 효과가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이제 이번에는 이것도 고려를 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작년 그 다음에 3년 전까지 제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수업을 하는 게 연세대 고대 애들의 면접인데 서울대 연고대 애들 면접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면접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걔들의 특목자사고를 한번 분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올 초에 이제 분류를 해본 작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이 정도로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2년, 3년 전에는 일반고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에 있어서 제일 좀 그 이슈가 됐던 건 조국 전 장관의 사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원외고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는 교과 수업에 관한 거 이외에는 세특 절대 안 써준다. 그걸 학기 초에 대원외고 선생님들이 명시를 하고 갔대요. 애들이 원래 세특 다 봤거든요. 학생들이 세특 수업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를 때리고 갔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학교들이 전부 다 그 좋은 학교들의 소강 효과를 없애려고 가는 분위기인 거 맞고 교육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로 그렇게 가려는 거 맞는데 어쨌건 입학사정관들이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할지 저도 사실 좀 예상은 안 되긴 하는데 먼저 쓰실 때는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아마 요거는 강성환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학생부 종합의 합격率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는 학종의 성적을 제일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는데 20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경희대 생물학과의 합격자들의 등급을 보시면요. 내신 등급을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친구들이고요. 빨간색 X표가 지금 불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이 점수가 내신인데, 내신 평균인데 내신 평균을 보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끄트머리에 분포하던 내신이 1, 2, 3, 4, 5등급 이하 애들이죠. 5등급 이하 애들이 점차 사라지고 1등급에 아주 가까이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신 안 좋던 특목 자사고 애들을 잘 뽑아주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뽑았고 그냥 일반고에 내신 좋은 애들을 거의 뽑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대학에서 공개한 겁니다. 마찬가지 경희대 컴공도 보시면요. 요것도 2018, 19, 20학년도인데 2등급 근처로 점차 분포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기존에는 거의 특목자사애들 안 뽑다가 작년에 좀 많이 뽑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과가 컴공이라서 요즘 제일 핫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목자사 쪽에서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뽑아간 것 같은데 어쨌건 앞쪽에서 일반고 애들 자체의 내신 평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종 자체가 같은 과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주대고요. 아주대도 이제 제가 인하대요. 인하대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같은 과들이에요. 화공, 생명, 구분자, 신소재 2018, 19, 20학년도에 입결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전체 분포를 안 나타내서 사실 평균을 가지고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컷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저 등급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항상 서울대 연구대학 거의 비슷하지만 그 밑으로 중상위권부터 해가지고 중하위권 대학들의 합격자 그 학종의 컷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밑에 대학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블라인드 평가하고 관련 지어서 블라인드 평가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반고 강세는 아마 올해도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거고 합격폭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올해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정시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너무 믿지를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목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가지고 있는 이제 작년, 재작년 합격 그 졸업생들의 합격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바탕으로 원서 쓰셨다가는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게 가셔야 될 거고 일반고라 하실지라도
합격컷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내신 2,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셔야 된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점수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서 쓰실 때 가급적이면 올해는 너무 상향 지원은 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강다운 소장님도 그렇고 안정카드를 3장 정도로 추천을 해드려요. 1차에서 1차 통과를 하면 이제 2차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면접을 볼 때 보통은 3배수로 붙거든요. 1차를.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3장 중에 1장 붙는다고 치면은 최소한 1차 통과를 3개는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카드를 3장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올해는 4장까지도 어쩌면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갈까? 그거를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물론 학교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죠. 학교를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 학과를 바꾸는 게 사실은 학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저하고 봤던 친구들인데 강남에 있는 일반고인데 꽤 좋은 학교입니다. 되게 좋은 학교고 학교에서 수시 전국적으로 밀어주는 학교예요. 거기서 내신 1.75 받았고 거의 전교권 탑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제가 1학년 때 만나서 이제 저하고 했던 활동이 하나가 있어요. 예. 요 중에 이제 저하고 했던 활동이 하나가 있고 수상도 전체 다 카운팅을 해보면 49개고 어마어마한 친구들 거의 학교 내에 다 쓸었고 뭐 수학 동아리도 이 학교에서 제일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가는 학교인데 동아리인데 거기서도 활동 열심히 하고 아무튼 네, 생기고 빠방한 친구입니다. 처음에 전기전자 쪽 가려다가 나중에 생명과학부로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실제 지원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했고요. 이 친구도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445입니다. 여기도 되게 뭐 유명한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인데 내신 2.26 맞았고요. 상 받은 거 거의 없어요. 네, 생기부 관리 보시다시피 별로 돼 있는 친구 아닙니다. 잘 안 돼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처음에 지구환경공학이라는 거를 1학년 때 이제 저기 진로 희망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화공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 지원은 어디 했냐면 얘는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친구는 당연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 떨어졌고 지금 열심히 재수학원 다니고 있고요. 네, 이 친구는 붙어가지고 참고로 제가 이 서울대 지구환경공학 출신이거든요. 네. 저희 직속 후배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머님들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생기부 관리가 훨씬 안 돼 있구나라는 게 딱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 뭐 얘도 그렇고 물론 가가지고 좋은 과를 가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둘 다 가는 목표는 서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를 지방경학부가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자연계에서 되게 낮은 학과예요. 그리고 비인기 학과예요. 지구과학 들어가는 학과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과를 바꿔서 이 친구 만약에 화공으로 썼으면 100% 떨어졌을 겁니다. 100% 떨어졌을 거고 과 바꿔서 이제 잘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학종에서 인기학과하고 비인기학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걸 좀 보여드려볼게요. 연세대 화루예요. 연세대 화루에 19, 20년도에 경쟁률 조사한 건데요. 이과에서 요즘 최고 인기학과는 아직도 생명과학부가 거의 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空공이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생명하고 空공이 거의 탑이고 예전에는 원래 생명, 그 다음에 화학공학이었거든요. 생명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계공이나 전자전기나 아니면은 뭐 신소재나 이런 전통적인 공대가 이제 되게 셌었는데 최근에는 생명하고 그 다음에 컴공하고 화공 그리고 전통적인 뭐 기계공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경쟁률을 쭉 보시면 평균적으로 거의 한 17 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연세대 같은 전형의 대표적인 비인기학과들이죠. 최근에 이과에서 최고 비인기학과가 어디냐면은 몇 년째 건축이 최고 비인기예요. 건축이 가장 인격이 낮고 건축 쪽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더군다나 웬만한 대학들은 건축이 다 5년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건축을 되게 기피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랑 그 다음 비인기가 어디냐 하면은 하위권 대학들은 물리학과가 거의 비인기고요. 물리나 수학이 비인기인데 상위권 학과들은 물리나 수학이 꽤 세요. 네. 근데 뭐 환경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뭐 시경이나 이런 쪽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데 경쟁률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지금 10이 안 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연대만 그러냐? 좀 중하위권으로 내려서 아주대 붙여줘요. 아주대 이제 인기학과라고 볼 수 있는 뭐 기계, 화학, 소프트, 네, 이런 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지금 18년도 빼고 다 10을 넘어가는데 비인기학과들 보시면은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7, 8. 비교를 해보셔도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차이가 꽤 나죠. 학종에서 경쟁률 차이는 다이렉트로 입결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학교의 같은 연도의 학과들을 쓰라도 얘네들의 입결 차이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이 PPT에는 없는데 지난번 설명회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공대하고 자연대 취업률을 조사하는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공대 친구들이 당연히 취업 잘 돼요. 애들이 공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취업 잘하려고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대는 이제 공대에 비해서 취업률이 한 10% 정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학원 진학률이 그 정도로 더 높거든요. 석사를 따고의 취업률을 보면은 자연대가 공대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대는 4년 하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하고 석사 2년 따고 취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사만 하고 공대를 나와서 내 전공하고 크게 상관없는 대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연대 가서 내가 그나마 석사 2년 따고 그나마 전공하고 조금 비슷한 대로 취업을 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공대 갈 수 있으면 좋죠. 내신 좋아가지고 공대 가서 다이렉트로 취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안 좋아서 대학 갈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과들이 답이에요. 이런 데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추후의 진로를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지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과에서 지금 뭐 생기부 관리를 아마 다들 하셨을 거고 원래 이제 생각했던 과랑 실제로 지원한 과랑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 융합형이라는 말이 대세잖아요. 어차피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다 똑같은 과목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명 위주로 준비를 한 친구들도 이런 과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지구환경과 과학된데나 뭐 지질이나 식품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건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생명과학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학도 가려고 했는데 내신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공을 써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GMO 식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고 자소서나 생기부 마무리를 이제 그쪽으로 쫙 도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식공을 쓰는 데 있어서의 명분, 뭐 지원 동기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신 보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를 위해서 마지막 생기부 자소서 마무리를 이제 그런 컨셉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대 기존에 생각했던 친구들도 대체할 수 있는 학과가 되게 많거든요. 산업경영이 좀 중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꽤 많은데 여기가 애들이 잘 안 와요. 잘 몰라요. 뭐 하는 데인지 몰라가지고 잘 안 오는데 이쪽이 은근히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가기 되게 쉽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물리학과나 수학과의 경쟁률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물리학과를 예전에 생각하시면은 예전 세대 물리학과는 가가지고 졸업하면 뭐하냐 할 게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물리학과나 수학과 가도 프로그래밍을 다 배우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제 취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기존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대체 전공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기부하고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맘때쯤 이제 와가지고 생기부 마무리는 거의 대부분 일단 전제 조건은 학교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 조건이긴 한데 뭐 학교마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혜택을 써와라라고 직접 얘기를 하시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써줄 테니까 네가 그 생기부에 들어가고 싶은 문구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라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좀 안 좋지만 우리는 생기부 무조건 내가 쓸 테니까 학생은 관여 못한다. 이런 학교도 있고요.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학생이 개입할 요지는 있기 때문에 생기부 자소서를 그 같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문제의식이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 요거를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목표를 학생이 지금이라도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이게 설정이 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고 나중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떠한 활동을 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잡혀야 되거든요. 자, 일단 문제의식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되게 문제가 많죠. 바닷가에 나오는 그 플라스틱 문제 많은데 그런 걸 분해할 수 있는 나는 뭐 식물 플랑크톤을 개발을 하겠다라든지 나노 사이즈, 그러니까 그 지금 전자기기들의 사이즈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배터리 크기 때문인데 그럼 배터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연구를 내가 하겠다. 요거는 3년 전에 저랑 같이 했었던 이제 친구의 실제 교실로 목표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내가 해결하고 싶은 학문적인 주제도 좋고 환경 문제도 좋고 사회 문제도 좋고 아니면 뭐 그 뭐라고 하죠? 네, 뭔가 개발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걸 하나 정하셔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들을 이걸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때 이런 거를 더 배워야 되니까 너네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진로 목표를 잡은 친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 자체에서 이제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미생물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다거나 혹은 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다거나 혹은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이런 거하고 관련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이제 엮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니까 생명과학부를 쓸 수도 있고요. 뭐 공대를 쓸 수도 있고 전자전기를 쓸 수도 있고 기계공학을 쓸 수도 있고 환경 관련된 학과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정해두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물학생들은 다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과의 웬만한 과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만드실 때 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 생기부를 지금 고3 아이들이니까 원래 이제 고1 아이들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3 아이들이니까 생기부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얘가 여태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뭐 동아리, 세트, 상체 다 끌고 와요. 자율활동, 기타 등등 다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가 어떤 거를 갈 수 있는지 후보군을 몇 개 좀 잠정적으로 정한 다음에요. 이 친구가 쓰고 싶은 학과의 사이트를 가서 학교의 학과 사이트를 가서 교수님들이 그럼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어떤 교수님이 하는 연구와 최대한 비슷한 걸 하나 짜맞추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과학부 친구였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하고 했던 친구인데 내신이 이제 급격하게 오른 케이스였어요. 이 친구 처음에 내신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얘는 이제 수식 포기하고 생기부 관리 하나도 안 했다고 했어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내신이 급격하게 올라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지원을 해보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학년 때 한 게 하나도 없고 2학년 때 내신이 올라오고 나니까 얘가 3학년 그 원서 쓰기 전까지 한 게 뭐냐 내신 공부밖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신 올인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나마 했던 활동이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는 1학년 때 한 건데 그냥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이름만 올렸대요. 거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레이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얹어간 거고 뭐 봉사활동 한 거 조금 있고 거미줄과 관련돼서 보고서 쓴 거 있고 그나마 이거 두 개가 이제 지금 열심히 한 건데 얘는 뭐냐면은 테이프의 종류별로 이렇게 테이프가 왜 뭐 양면 테이프도 있고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박스 테이프도 있고 테이프들 종류별로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이렇게 접착력 비교를 하면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그런 거 참고 활동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탄올은 뭐냐면은 껍데기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놓고 걔들을 발효시켜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씨앗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게 제일 문제죠. 자소서를 쓰는 날까지, 원서를 쓰는 날까지 얘는 하고 싶은 게 전혀 없었고요. 너 여기 왜 써?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붙을 거래요.
그래 알겠다. 그럼 어떻게 좀 맞춰보자 해가지고 일단 갑니다. 서울대 에너지자원 공학과를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뭐 하는지 쭉 봐요.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연구실에 이제 요게 걸리더라고요. 요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뭐냐면은 오염된 환경 매체 보건 및 유용 자원 회수 개발,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생산 유용 자원 회수 개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환경 좀 더러운 환경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획득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요구한 게 있으니까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해서 마침 그 불껍데기랑 이런 걸로부터 에너지 추출한 경험이 있으니까 좋아 그럼 넌 이걸로 밀어붙이자.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진로 목표를 요걸로 잡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합시다. 태양광으로 잡은 거는 최근에 정부에서 태양광을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캐릭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잡은 거죠. 인류의 삶의 짐을 높일 수 있는 공학도. 만약에 이 친구가 생기부 이제 마무리 시즌에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하고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걸 몇 개 추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늦게 와가지고 정하고 했던 작업을 이제 자소서 맞추는 거였는데, 자, 이 문제의식이 설정이 되면은 자소서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동기가 바로 설명이 되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기존에 이런 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하고 관련된 활동을 니네 대학교 가서 할 테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학교의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좀 더 그 학교의 교수님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친구 자소서를 1, 3번 학번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학업과 관련된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1번을 보통은 그 이과 친구들이 1번 쓸 때 탐구 활동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실험한 거 아니면은 그 보고서 쓴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제가 이 친구의 1번을 요걸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이 워낙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랐던 친구라서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탐구 노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얘한테 물어봤죠. 너 내신 공부 어떻게 올렸냐? 비결이 있냐라고 했더니 인강 열심히 들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뭐 없냐라고 해서 계속 해먹다 보니까 이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하루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기숙사 갈 때 제가 그날 공부했는데 몰랐던 거를 이렇게 적는데요. 수첩에다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학교 와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정말로 하면은.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가 거기다가 모르는 것만 적은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네가 궁금한 어떤 과학적 호기심을 갖는 걸 다 적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요것도 사실 이제 2학년 때부터 했다고 했는데 또 1학년 때부터 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썼어요. 사기를 써서 내신 성적이 오른 비결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과학도로서 앞으로 과학을 할 사람으로서 과학적 호기심을 갖고 그걸 기록했다가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걸로 컨셉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제가 이제 자소서 쓸 때 이과 친구들은 이런 거 좀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망한 탐구활동이라고 좀 써놨는데 학생들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탐구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방학 끼고 이제 1, 2학년 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당연하겠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저도 석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실험을 10번에서 한 번만 성공해도 그건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교수님들은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이 탐구 활동이 실패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실패한 거에서 아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요. 그리고 친구도 이거 하나 넣었고 진로하고 관련된 거를 여기 하나 넣었고요. 3번은 이제 뭐 승부사를 간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서울대니까 이제 책 3권을 쓴 거고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 진로하고 관련된 거 2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윤리적인 거를 하나 넣었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얘가 이제 4번, 다른 대학들은 거의 다 4번이 이제 진로이기 때문에 얘를 4번으로 빼고 여기다 이제 딴 거를 넣었을 텐데 서울대니까 이제 진로 2번으로 때려 넣은 거죠. 그래서 친구의 실제 이제 단어 목표였었는데 요건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 그리고 무의식 중에 놓치고 있던 거를 탐구 노트에다가 이제 다 적고 그거를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빅데이터로 뭐 삼았다. 3년 동안 기록을 한 거니까 3년 동안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보다 완벽해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던 거고요. 요거는 친구가 이제 그 연대 4번에서 쓴 건데 뭐 공학도로서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태양광의 효율을 높여서 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 다뻥이에요. 다뻥이고 얘는 3년 동안 온난화 문제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짜맞추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작년에 한 친구고요. 경기도 동국단위 자사고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화학 덕후예요. 그 화학만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고 무조건 화학과 관련된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이 좀 안 좋았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2학년 때 조금 떨어져서 당연히 이제 눈은 높았기 때문에 고대 이상을 원했는데 고대 화공을 쓰기에는 너무 좀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게 이 보건환경융합부거든요. 고대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낮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화학을 얘가 너무 좋아해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다 화학과 이제 관련이 된 거예요. 뭐 카르복시산 추출 실험 이건 유기화학이고요. 얘도 유기화학이고 얘도 뭐 농약과 관련된 거 이것도 화학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산화티타늄 이런 것도 화학이고 다 화학인데 그나마 유일하게 생물 관련돼서 한 게 미생물 실험이 하나 있는데 애들도 기숙사 학교라서 그 기숙사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지들이 이제 찾아봤대요. 애들이 기숙사 사는 애들끼리 이제 왜 냄새가 나냐고 찾아봤더니 대소구 쪽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길래 외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뭐 세균 같은 게 많이 살아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 지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세균 채취해서 키워보는 실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과가 결정이 됐으니까 마찬가지 고대 과를 가가지고 열심히 또 뒤집니다. 뒤지다 보면은 교수님 한 분이 걸렸는데 이분이 하는 연구 중에 이제 항생제 내성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엮었냐 하면은 친구가 읽었던 책 중에 독서 목록 중에 이제 좋았던 거 하나가 이거는 이분의 이제 연구 분야고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그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 전체 도서 3위인가 아마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만큼 애들이 되게 많이 읽는 책이에요. 되게 많이 읽는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쪽에서 그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식량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건데 이 식량 분배가 왜 안 되느냐? 플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쪽에서 수확하는 거의 대부분이 농약회사에 갖다 뺏긴다. 걔들이 왜 농약회사에 갖다 뺏기냐? 농약이라는 게 계속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비싼 농약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농약회사에다가 돈 갖다 바치느라 걔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더 심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짚고 들어갔어요. 마침 네가 미생물 연구한 것도 하나 있고 보다 보니까 법정 기술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보고서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수행평가로. 그래서 자 그러면 너는 마침 이 책도 읽었고 하니까 개도국에 되게 관심이 많은 아이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더 내성 유발을 하지 않는 친환경 농약을 만드는 걸 너의 진로 목표로 삼자. 왜냐하면 학생이 이런 연구도 했었거든요. 어떤 농약의 위험성 연구도 마침 하나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농약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처음 듣는데 자, 여하간 그래서 내성 유발을 하지 않는 친환경 농약을 만들면 개도국에서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학과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미생물 연구한 거랑 전통기술 연구한 거 요거를 끼워넣고 4번에다가는 지원 동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끼워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다가는 넣을 게 없어가지고 학생이 발표 수업 중에 발표한 건데 들어보니까 융합 시각의 성립을 아이가 벡터랑 뭐 뉴런이랑 벡터를 가지고 증명을 한 활동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뉴런이 그 시각의 성립을 생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융합적으로 좀 넣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 학생의 자소서 4번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내성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에 무해한 생물학적 농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생물학적 어떤 기제를 나는 만들고 싶으니까 농약도 갈게요. 이렇게 이제 짜맞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학생들이 여태까지 한 거를 이제 쭉 찾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내신이 지금 어느 정도 내신하고 기록과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행기도 보면은 내가 어느 과 써야 될지는 거의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학생부 고3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게 독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이제 세특이나 아니면 진로활동 속에 보고서를 받아주시는 분들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 학과에 맞춤형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건 제가 이제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서 관련돼서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그냥 이제 수학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 네, 주제들 그리고 뭐 과학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생명과학 쪽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주제들을 간단하게 이거 사실 A4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표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수학 얘기기는 한데 지금은 수계인데요. 수에 가면은 급수라는 게 나오고 그거의 극한을 판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교과서에는 요 1번밖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1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은 교과서에 이렇게 참고서 같은 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 뭐 쉬어가는 수학 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 하나씩 나올 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 가면 이제 요 3, 4번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차피 그 교과 심화나 아니면은 진로와 연관된 걸로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교과 심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많아봤자 한 꽤 많네요. 수학이라서 이렇게 수식이 많아가지고 지금 분명히 많은데 5페이지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목차 빼고 나면 어차피 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학교생 갖다 드리면은 이제 세특을 조절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수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하나 얼른 마무리를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그런 거를 마무리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문제의식 요거 정하는 거 학생의 여태까지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맞춤형 문제의식 정하는 게 저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실제 다뤘을 때 제일 이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애들이 자기 지원 동기를 생각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소서를 하면 첫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개요를 완성을 해주거든요. 한 70% 정도는 제가 써줍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과 친구들이 글못 쓰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70% 정도는 뭐 1번이면 뭐뭐 했음, 뭐뭐 했음, 뭐뭐 했음,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개조적으로 다 써줘요. 애들이 그걸 글로 풀어오면 되는데 그 샘플을 보고도 그냥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모니터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죠. 뭐 힘들어? 어려워?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네, 남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이과 친구들은 평소에 사실 글 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또 쓰라고 하면 애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그냥 사례만 쭉 나열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번 뭐 학업에 관련된 거 써라 라고 하면은 자기가 공부한 얘기만 그냥 추스로 뒤집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요거는 서울대 쪽에서 이제 매년 학종에 관해서 자기들 우리는 학종 어떻게 뽑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소개서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결과는 생기부에 다 있어요. 얘가 몇 등 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땠다. 뭐 상을 받았다, 못 받았다.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다. 결과는 어차피 생기부에 있습니다. 근데 과정은 생기부에 물론 있어요.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사분들이 이 아이가 그 결과를 성취하는 데까지 들어간 과정을 묘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블라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료가 대폭 줄어요. 내년부터는 자료가 대폭 쓰는데 올해 같은 케이스에는 저기 블라인드 때문에라도 자소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모르니까 생기부를 자소서를 바탕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충분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대치동에 있는 1등급하고 저기 지방 일반고에 있는 1등급하고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은 학교 이름을 가지고 알았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없거든요. 블라인드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자소서에서 어느 정도 은근히 대놓고 할 수는 저 대놓고 하면 안 돼요. 학교 이름 쓰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걸 좀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소서에 써야 되는 거는 원래는 뭐 이제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공부했던 경험, 신나게 공부하는 친구 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느낀 점, 그다음에 뭐 어떤 소중했던 경험, 열심히 했던 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문항을 실제로 보시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이니까 어느 대학을 가도 다 똑같은데 마지막을 보시면요, 항상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라는 말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활동하고 인성과 나라는 사람의 인성과 관련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했냐 그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보다는 자기가 느낀 점을 쓰는 게 더 중요한 서류고요. 4번은 대학별 그 자율문항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요 세 개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라 하면 네가 여기 들어와서 뭐 할 거냐 학업 계획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기 위해서 네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걸 물어보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 2개를 물어본다든가 혹은 뭐 요 중에 3개를 다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000에서 1500자 정도 돌아갑니다. 유일하게 혼자 따르는 문제가 서울대 책세권이에요. 자, 그러면 자소서를 쓰시는 공식은요. 요 공식은 요즘에 웬만한 뭐 자소서 교재나 아니면은 뭐 설명이나 아니면 그 입학사정관 분들이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를 보셔도 거의 대부분 공식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 활동의 과정,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결과 및 분석.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의 활동은 거의 대부분 사실 실험이 들어가요. 한 번 빼면은 어떤 내가 탐구 활동을 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탐구 활동의 결과를 자기가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거를 하나 넣어줄 수 있으면 좀 차별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어쨌건 단어 쓸 때는 일단 아까랑 똑같습니다. 생기부 늘어놓고 이제 소재를 쭉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정해서 어떤 캐릭터를 설정할지를 단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번, 4번까지 놓고 소재를 어떻게 배열할까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소재 찾는 법은요. 제일 기본적인 건 당연하겠지만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들입니다. 동아리, 봉사, 자율, 수행, 방과후 등등등 다 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2번부터 이제 나머지인데 네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 고등학교 생활할 때 지금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딱 3개만 얘기를 해봐라. 자, 네가 나중에 10년 뒤에 네 아들한테도 혹은 딸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 뭐냐?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제일 짜증났던 건 뭐냐? 제일 네가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 너만의 공부법 있냐? 그 다음에 너의 습관이나 루틴 혹은 너의 취미, 그 다음에 교내 활동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네가 꽂혀서 뭐 열심히 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저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덕질을 3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도 자소서에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까 그 누구냐 그 과학도 친구 그 친구랑 했던 이제 자소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뭐 3학년 때 뭐 했고 이걸 다 써요. 다 열심히 써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의 캐릭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이 활동들을 쭉 보고 얘가 어느 과를 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어떤 학생이라고 설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당연히 있겠죠. 장점이 있고 대부분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소서의 사례를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단점을 좀 보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과학부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 올라간 게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다 갖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소서 소재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좀 많이 특이했던 친구예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친구고요.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이 있어요.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교육부 인가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학종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내고 졸업한 거랑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고대 보건융합을 이제 지원을 했던 친구인데 활동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원래 조금 생각이 있었던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 아버님이 이제 교수신 환경 관련된 교수시라서 그쪽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밀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라돈이 아시죠? 라돈 침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라든가 뭐 환경 랩에서 인턴십 이건 아버지 수강으로 받았던 거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온난화 관련한 거나 뭐 로드킬 뭐 오색 케이블카 이런 거 활동을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제일 특이했던 거는 사실 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외국인 학교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학교랑 되게 많이 달라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애들이. 얘가 또 그리고 동아리를 3년 내내 펀딩 동아리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뭐 바다회 같은 거 열고 빼빼로 된 날 직접 빼빼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 수익 전부 다 기부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교내 요 학교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 대회를 3년 내내 나와서 3년 내내 자기가 우승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복수였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의 캐릭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4번에서 쓴 실제 과거 문구거든요. 처음 마라톤 접한 거는 얘가 중학교 때 이제 살 빼려고 마라톤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인데, 자, 뭐 환경에 대한 어쨌든 지원 동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기 아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 2시간 내내 열심히 뛰니까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근데 얘가 실제로 한 번은 마라톤 하고 나서 이게 편도형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너 이렇게 가자. 자,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부여를 하고 나머지 자소서도 공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했던 활동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캐릭터를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번에는 뭘 넣을지 2번에 뭘 넣을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1번 안, 2번 안으로 이렇게 쭉 대여를 합니다. 요거는 아까 그 과학고 친구예요. 지방과학고 친구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런 거 쓰고 이걸 통해서 네가 어떤 거를 보여줄지 어떤 걸 보여줄지 그런 걸 일단 쭉 얘기를 하죠. 학생하고. 자, 요거는 얘도 작년에 이제 화학 쪽으로 썼던 친구 자소서인데 보시면은 1번이에요. 자소 1번 문구인데 이 친구 캐릭터는 이제 요겁니다. 자, 나는 공부할 때 그냥 뭘 새로 공부하면은 이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 같이 엮어서 어떤 하나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캐릭터를 잡은 이유가 일단 얘가 되게 좋았던 활동이 이 두 개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도 듣고서 되게 놀랐던 활동이었는데 화학의 지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용액이 있는데 그거를 이 친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어떤 빛의 반사라는 거하고 관련 지어서 자기가 되게 독특하게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테스트 문제에 있길래 제가 물어봤죠. 야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물리 시간에 배운 거를 이거를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됐다. 그래서 유튜브랑 구글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더라. 그래서 화학 시간에 뭐를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저거 했다 싶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이제 엮어서 학교 쌤한테 갖다 드렸대요. 학교 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팅에 올라가 있길래 또 이 친구가 어떤 깊게 활동을 했던 게 깊게 탐구 활동을 했던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본에 쓸만한 게 없어서 오케이 좋아 그럼 넌 이런 캐릭터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묶은 거죠. 이게 요즘에 그 과학에서 말하는 통합이나 통섭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는 거라서 교수님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가 있죠. 네. 이 친구는 재작년 친구인가 그럴 거예요. 예. 열심히 이 친구가 저기 과학고 친구라서 활동한 게 되게 많아요. 활동한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활동에 관한 어떤 목표, 동기 이렇게 쓰고 과정 쭉 쓰죠. 이제 여기서 강조한 건 이겁니다. 7개월 동안 내가 실험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점들이 7개월 동안 시시각각 벌어지더라. 그래서 처음에 아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30분 동안 제가 하소연을 하던데 그런 걸 일단 다 쓰는 거죠. 처음에 뭘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또 어떻게 바꿨더니 또 안 됐고 또 바꿨더니 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써주고 그 실패한 걸 쭉 쓰고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동기, 과정, 내가 배우고 깨달은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런 어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던 탐구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점, 자기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캐릭터를 기여를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제 PPT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해마다 면접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자소서를 잘못 써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쓴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학이나 과학 얘기가 들어가는데 애들이 보통 자소서 쓴다고 국어 선생님들한테 받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수학 과학에서 틀린 거를 못 짚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학교의 수학과학 선생님한테라도 반드시 좀 검증을 받아라. 나중에 가서 일단 내놓고 봤는데 그게 틀려 있을 경우에는 꽤나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이제 붙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면접 가서 그걸 물어볼 텐데 그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미리 좀 그거를 한번 좀 검증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수업 같은 케이스는 자소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져가지고 2주 동안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는 컨셉의 강의 있고요. 그다음에 1대1로 조금 더 자소서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해야 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